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불과 1년 반 전에는요, 패닉 바잉 수요가요 최대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 6월 달에 기사를 보면요, 생애 최초 집주인이요 역대 최저인 시점이래요. 과연 1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를 같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기사 보시면요, 금리 무서워 지금 영끌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래요. 생애 최초 집주인이요 역대 최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2년 6월 기사고요. 지난달이죠. 그런데 지금 1년 전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취준생이고 2030들은 사실 부동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그때는 막 패닉 바잉, 영끌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다른 공부를 하고 와서 보니까 상황이 막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에 갈 때도 시간이 굉장히 지난 이야기에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영끌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나왔어요. 영끌은 제가 뭐라고 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했던 시장 상황들이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영끌 뭐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그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다?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도 뭐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그렇게까지 모아서 내 주택을 살려고 했던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영끌. 자, 급등하는 집값에 위기감을 느낀 2030 세대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영끌을 주도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급등했구나, 이걸 처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거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급등이 집값했었네, 요거 하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황의 위기감을 느낀 누가? 2030 세대, 여러분의 세대들이 정부 말기에 영끌을 주도했다고요. 야, 집 사야 돼. 너 집 안 샀어? 야, 너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선배들이 야, 너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좋은데 빨리빨리 너 안정된 직장 왔으니까 빨리 대출부터 받아 집 사. 선배님, 저 벌써요? 그래, 너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큰일 난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거의 10억이야. 너 모아서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살래? 빨리 대출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지, 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전혀 생각이 없던 내가 진짜 막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집을 못 사면 앞으로 계속 못 살 것 같다는 이 불안감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끌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바심이 계속 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영끌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됐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급변하고 있어요.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뭐예요?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분들이 사들인 사람이 역대 최저. 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빠르게 식어간다. 그러니까 작년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 여러분들 금리 몇 퍼센트로 올랐죠? 금리 굉장히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 금리가 왜 지금 이 정도까지 오르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 위에 관련된 영상 제가 걸어둘 테니까 이거 보세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올랐어요, 아무튼. 그리고 물가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거 내가 살 수 있을까? 꼭 사야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수 심리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자, 20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5월 전국의 부동산 생애 최초 매수자는 월 평균 38,749명.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는 우리가 알아놓는 거예요.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생애 최초 매수자가 줄어들었구나. 왜? 여러분, 왜? 여기 밑줄. 왜 줄어들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쉽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금리가 올랐다. 인상되면 부담스럽다. 두 번째, 물가도 올랐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보시고, 자, 전체 부동산 매수자 중에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의 비중도 23.9%로 2017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주도가 됐던 거지, 사실 이렇게 이게 막 낮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고 여기에서 내가 더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 내용들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자, 서울로 한정하며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의 비중 자체는 뭐예요? 늘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서울로만 좁혔을 때는 매수자는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전국보다 서울을 대부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 통계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완전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라든가 금융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매식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러한 식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세요. 자, 변화의 진원지는 뭐라고 했어요? 금리. 자, 금리 영상 제가 엊그저께도 올려드렸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식경을 2022년 최신 버전을 이렇게 올려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25개의 기사만 공부하더라도 남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한 개의 영상에 관련 링크 두세 개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꼭 같이 보세요. 그러면 100개의 기사가 될 거예요. 그 100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요, 어디 가서든지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금융권 취업이든 절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이 내용만 알아두세요. 자, 변화의 진원지는 뭐다? 금리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20, 30대가 영끌로 집을 사던 때와 비교하면 집값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대출 금리도 강화돼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이거 영상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래? 대출 금리가 몇 %야?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럼 나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인가요? 지금 1.75죠. 거기에서 앞으로 더 인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인상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강화돼서, 대출 금리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조달도 쉽지 않고,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기존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이들은 대출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그거를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집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내 월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대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 여러분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2년 이 영상이 나갈 때는 7월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6월 기사 썼다고요. 근데 불과 한 1년 반 전, 2022년 한 2021년 3월쯤만 해도 패닉 바잉이라는 소리가 나왔어. 패닉 바잉. 집을 미친듯이 공포에 질려서 산다. 그 시기가 나왔어요. 이 기사를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위의 영상을 꼭 보세요. 그래서 불과 1년 반 전에 사람들이 집을 막 미친듯이 왜 살라고 했지? 그거를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이 영상을 반드시 보세요. 이걸 반드시 보시고 이 기사를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셀프 과제예요. 이거 무조건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제가 컨텐츠를 제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닉 바잉 수요 최대, 요게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 3월에 1년 뒤에 영끌 대출이 지금 100조라는 거예요. 100조. 이해되세요? 지금은 영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2022년 올해 3월에는 또 영끌 대출이 100조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3월이고 지금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3개월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영끌 대출이 지금 100조인 시대였다고요.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만큼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요. 자, 그러면 3개월 전에 도대체 영끌 100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우리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요거 공부하시자고요. 요거 링크 제가 지금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메인 기사 하나 하고
서브 기사 두세 개를 제가 링크 올려드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 25개 올려드릴 건데 하나에서 4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연계성이 여러분 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생애 최초 구입자는 대출이 나올 데가 없어서 좀 대출 문턱을 낮춰줘 라는 이런 지적도 있지만, 지금 시장 여건이 워낙 나빠져서 뭐 할 법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사 어떠셨나요? 똑같은 부동산 시장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기사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끌족들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관련 영상 두세 개로 올려드렸잖아요. 왜 1년 반 전에는 미친듯이 패닉 바잉이 있었고, 왜 3개월 전까지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대출을 그렇게 받으면서까지 집을 샀는지, 이러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시면 연계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분명히 재밌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꼭 남을 겁니다. 이 영상도 다 보시고요. 내용 요약해서 메시지랑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취업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가는 지금 행동들이에요. 단순하게 취업 합격이 아니라요.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시고 내용 요약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그 요약한 것들을 뭘 하면 좋다? 면접 연습, 즉 스피치 연습을 해보시면 좋다.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쭉쭉쭉 해주세요. 제가 지금 25개 기사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총 몇 개 기사요? 100개 기사. 이것만 익히면 여러분들 취업 걱정 그냥 끝!